2019년 12월 12일 중국 후베이성 후안에서 2003년 사스와 2015년 메르스와 유사한 신종 바이러스가 발견됩니다. 그 후 2019년 12월 30일 중국 의사인 리얼양이 화난 수산물 시장에서 발생한 7건의 바이러스의 감염 및 위험성을 알렸으나 중국 당국으로부터 허위 정보를 퍼뜨려 민심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며 탄압을 받았습니다. 2020년 1월은 중국의 최대 명절인 춘절 연휴가 겹쳐 수많은 인파 이동이 있었고 급격하게 중국 전역 및 타 국가로 바이러스가 퍼져나가게 됩니다. 이것이 우한발 코로나19의 시작이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인 WHO에서 2020년 1월 31일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게 되고 2020년 2월 28일부로 전 세계 위험도를 매우 높음으로 격상했습니다. 코로나19는 단기간 엄청난 속도로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세계를 공포에 떨게 한 바이러스의 종류. 1918년 스페인 독감부터 2019년 코로나19 바이러스까지 수많은 바이러스들이 인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사스와 메르스 같은 코로나 계열 바이러스의 경우 높은 치사율과 확실한 증상 발현으로 인하여 감염률이 낮았지만 코로나19의 경우 엄청난 감염 속도를 보여주고 있으며 치사율 또한 신종 인플루엔자에 비해 월등히 높은 편입니다. RNA 바이러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RNA 바이러스가 왜 위험할까요? RNA 구조는 단일형이고 DNA는 이중 나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RNA 리보스의 수산기가 붙어있는 위치에 DNA의 디옥시리보오스에는 산소가 빠진 수소가 붙어 있습니다. RNA가 갖고 있는 수산기는 화학 반응에 적극적입니다. 즉, 남들과 반응을 잘하며 다양한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DNA의 경우에는 다른 원소와 잘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거야? 하실 겁니다. 쉽게 설명하면 RNA는 DNA에 비해 상당히 불안정합니다. 그 이유는 단일 가닥이기 때문에 중간에 오류가 나면 본 상태로 복원이 불가능합니다. 반대로 DNA의 경우에는 이중 가닥으로 이루어져 있어 오류가 나더라도 수정하고 참고를 할 수 있어 안정적입니다. 즉, DNA 바이러스에 비해 RNA는 변이가 수십 배 쉽다는 말입니다. 아직도 일부 몇몇 사람들은 메르스보다 사망률이 낮잖아. 그리고 신종 인플루엔자보다 감염자도 낮고 사망자도 낮잖아. 그런데 뭔가 분위기가 메르스와 인플루엔자와 다르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코로나19는 아직 현재 진행형입니다.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코로나19의 발견, 그리고 위험성. 코로나19는 우한 진인턴 병원에 입원한 환자 5명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며 발생 원인에 대해 추적을 했습니다. 환자 대부분 우한의 화난 수산시장에 근무 중인 사람들이었으며 환자들 대부분 고열, 기침 등 증상으로 폐렴 진단을 받았으나 원인을 알 수 없었습니다. 환자들의 흉부 엑스레이 검사 결과 폐섬유화 진행이 확인되었고 실험을 통해 원인을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실험 결과 인류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인되었습니다.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스와 79% 일치했고 메르스와 51.8% 일치했고 중국 광박지에서 유래한 코로나 바이러스와는 87.6에서 87.7% 유사성을 확인했습니다. 바이러스의 특성과 출처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5명의 환자 중 4명이 우한 수산시장을 다녀온 것으로 밝혀졌지만 정확한 감염원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사스와 메르스와 같이 중간 숙주에 의해 전달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015년 네이처 메디신에 보고된 논문에 의하면 사스 바이러스에 박쥐 코로나 바이러스에 있는 스파이크가 발현되도록 유전자 조합을 하여 새로운 바이러스를 만들어낸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이 논문에 의하면 결국 단일항제로도 치료가 불가능했고 백신으로도 치료가 불가능하였고 경고하는 내용의 논문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5년 전 코로나19와 비슷한 형태를 가진 바이러스에 대한 실험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자연에서 온 바이러스가 아니고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바이러스라는 의문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위험성, 신종 인플루엔자와 차이점. 신종 인플루엔자는
사람, 조류, 돼지의 바이러스가 혼합되어 발생된 변종 바이러스입니다. 코로나19의 경우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래암 코로나 바이러스와 또 다른 중간 숙주의 결합으로 발생된 바이러스로 추정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중간 숙주가 무엇인지 발견되지 못했고 사스와 메르스와 같은 계열의 신종 바이러스입니다. 이렇게 동물과 사람과 동물이 병원체에 의해 전염되는 질병을 인수공통 감염병이라 불립니다. 신종플루와 코로나 바이러스 둘 다 공통적으로 기저질환 환자, 고령 환자에게 치명적인 게 특징이나 현재까지 바이러스의 특징으로 봤을 때 차이점은 신종인플루엔자의 경우 어린 나이부터 젊은 층이 주로 감염이 되었으며 전염력의 경우 한 명이 약 1에서 1.4명의 전염력을 보이는 신종인플루엔자에 비해 코로나19의 경우 4명 이상의 감염을 보이고 있어서 심각한 상황이며 코로나19의 경우엔 항바이러스제 효과가 입증된 약품이 현재까지 없으며 에이즈 치료제, 말라리아 치료제 등으로 임상 사용으로 효과를 테스트하는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치사율의 경우에도 엄청난 수의 사망자를 가져왔던 신종플루의 경우 0.035%의 치사율을 보였지만 코로나19의 경우 5천만 명의 목숨을 가져간 스페인 독감과 비슷한 치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감염의 경우 잠복기에 감염이 되지 않고 잠복기가 끝난 후 감염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코로나19의 경우 무증상에도 감염이 된다는 것이 치명적인 것입니다. 몸에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신체 활동량이 감소하고 의심을 하게 되는데 코로나19의 경우에는 본인이 감염이 되었는지도 모르고 여러 사람들에게 감염을 시킨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로 여러 바이러스들에 비해 엄청난 속도의 감염 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백신을 만드는 데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RNA 구조의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변이가 많아 백신 만드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이슈도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개발된 면역원을 바로 사람에게 투여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검증 안정성 실험 없이 사람에게 면역원 투약 시 바이러스보다 더 큰 후폭풍이 올 수도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보통 실험용 쥐를 대상으로 1차적인 테스트를 거친 후 사람과 비슷한 구조를 가진 고등동물을 대상으로 실험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실험을 하기 위해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실험원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서도 엄청난 시간이 소요됩니다. 동물 실험을 통해 완성된 백신 후보 물질은 2차적으로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야 됩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임상 실험을 할 때 감염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임상 실험을 진행해야 됩니다. 임상 시험은 1에서 3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투약 시 발생되는 효과 및 부작용에 대해 안정성을 검증하는 시간도 상당히 소요됩니다. 보통 정상적인 경로로 백신의 개발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10년 이상입니다. 과거에 발생된 사스와 메르스도 아직 백신이 없는 이유입니다. 매스컴 언론 등의 백신 개발 성공 등의 기사가 나오는 경우는 후보 물질 개발에 성공했다는 정도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 검증된 물질을 사람에게 사용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문제입니다. 인플루엔자의 경우 백신 개발이 빨랐던 이유는 수년간 고병환성 조류 인플루엔자에 대한 연구의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계절 독감 백신의 기반으로 가능했으나 코로나의 경우 사스, 메르스가 처음인 바이러스라 난항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인플루엔자와 같은 바이러스로 생각한다면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라 생각합니다.